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서코리아의 정성훈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최고의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IVP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오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IVP란 내용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을 텐데 EVP란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는 내용이고 직원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인플로이가 아니라 인디비주얼. 왜 우리가 인디비주얼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변화들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요. 물론 이 IVP, 개인에게 맞춰서 우리가 어떤 인사에 대한 밸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이 IVP라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갖고 가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강의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인플로이 관점의 밸류 프로포지션과 인디비주얼 관점의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가 다르냐. 사실은 우리가 실제 어떤 타사들의 컬처 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결과물들은 어떻게 보면 일견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접근하는 접근 방향 자체는 두 가지 차원들이 좀 다른 양상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플로이라는 거는 사실 회사 차원의 공통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을 어느 정도 좀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산업이나 시장 내에서 우리 회사에서 좀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회사 사람이라면 응당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나 복리후생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타 회사와 차별화되는 문화제도, 이런 측면들에 좀 포커싱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인디비주얼 밸류 프로포션이라는 개념에서는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보다 포커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탕에 놓고 그것들을 좀 충족해 주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에게 보편적으로 충족시키는 그런 가치보다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른데 그럼 총량이라는 차원에서의 베네핏은 무엇이지? 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어떤 보상이 될 수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보상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총량은 같게 유지를 하는 측면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정 요건의 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들의 그 옵션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그 EVP라는 개념과 그 IVP라는 개념들이 좀 다르게 조금 더 개인의 어떤 그 니즈에 포커싱을 해서 가치들을 제공하는 노력들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IVP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해야 될 일들, things to do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속 강조드리는 것과 같이 회사 고유의 차별적인 인사 철학을 좀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회사 정책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하자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제공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러한 것들이 조직 내 외부 구성원들이 아주 일관된 시각으로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IVP를 구축하기 위한, IVP는 어떻게 보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텐저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텐저블한 영역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결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철학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 개인의 성과 그 자체보다는 성장 지원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고 그거에 따라서 응당 보상을 하고, 그래서 경쟁사보다 더 높은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타사들이 좀 더 나은 대우를 한다면 인재 이탈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내가 이 회사에 재직을 하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회사가 됐든 다른 회사가 됐든 나의 근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타사 대비 명확한 차별성을 줄 수 있는
IVP의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들을 가져갈 수 있는 성과보다는 성장 차원에 집중하는 회사의 방향성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제언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 혁신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 체계를 확보하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자체도 연공에서 역할로, 역할에서 이제는 전문성으로 넘어가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한 인사 체계를 좀 확보해서 그들을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 유연한 인사 체계를 마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돈으로만 귀결됐다라고 한다면 돈 이외에 토탈 리워즈 관점으로, 그래서 이 토탈 리워즈가 그 다양한 개인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IVP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체계로서 갈 수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제언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IVP에 집중하라는 강의를 좀 마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통해서 명확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찾긴 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배경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각자의 회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IVP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실제 메시지화하고 제도에 녹여낸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단초로서의 어떤 그 소스들을 얻어 가시는 기회만 됐다 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